네, 안녕하세요. 자판 없는 이하고 유피디입니다. 2위는 영화썰 일본 애니메이션이에요. 룩백이라는 영화인데 오시야마 키요타카라는 사람이 감독을 했고 장편 애니메이션으로는 처음이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 더빙을 카웨 유미라고 하는 배우가 맡았습니다. 내용이 그림을 좋아하고 만화를 좋아하는 학생 두 명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소통하고 친해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중학생인가요? 고등학생인가요? 아마 초등학생? 아, 많이 어리네요. 네, 쉽게 정리해서 청춘 영화, 성장 영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림 좋아하고 만화를 좋아하는 아이들의 이야기인 거죠. 이 영화에서 등장인물 한 명이 집 밖에 안 나가고 좀 만화만 본다거나 그 문제도 조금 다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폐쇄적이고 외롭게 지내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사람을 알아가고 점점 친해지고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주제도 좀 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영화가 되게 짧아요. 58분이에요. 네? 네, 58분? 1시간이 안 돼요. 1시간이 안 돼요? 1시간이 안 돼요. 이 정도면은 중편이죠. 예전에 미지수라는 한국 독립영화가 개봉을 했었어요. 한 2, 3개월 전에. 그 영화도 1시간 겨우 넘거든요. 제가 미지수라는 영화 GV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혹시나 삭제된 장면 없나요? 몇몇 부분들이 넘어가는 시퀀스가 있어서 삭제된 장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하니까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삭제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없어서 없어서 최대한 덧붙여야 된다고. 왜냐면 1시간이 넘어야 장편으로 개봉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아 그러면 1시간이 넘어야만 정식 상영관에서 상영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58분이면 개봉 못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시간은 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는 1시간이 넘어가면은 중편인 것 같습니다. 40분까지는 한 단편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에 1시간 넘어가면 중편, 그 이상의 1시간 10분 넘어가면인가? 그러면 장편으로 생각이 되네요. 정확한 기준을 잘 모르겠지만 아마 통상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58분이잖아요. 네. 극장에 가면은 똑같은 돈을 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1시간 반 이상, 뭐 2시간 영화면은 그런 영화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가성비적으로 돈 아깝다. 네, 약간 그런 생각이 근데 또 막상 또 나 돈 아깝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2시간 한 반 돼요. 너무 길어 짜증날 거잖아요. 영화가 재밌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58분인데 영화가 재밌으면 돈 안 아까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항상 그랬듯이 뭐 말은 이렇게 했는데 영화를 돈 주고 보는 이상 어쩔 수 없이 드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보면 맞아요. 영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룩백이라는 영화가 단점이긴 하네요. 네. 요새 오히려 쇼츠나 이런 거 짧은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관객 측면에서는 오히려 좋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밤낚시라는 영화처럼. 밤낚시는 너무 짧죠. 네, 너무. 광고보다도 짧으니까 영화가. 룩백도 보셨다고 하셨죠? 네, 드디어 맞아요. 보셨군요. 네, 이건 안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난리가 났고, 무엇보다 제가 지난 방송 때도 이재훈 배우님이 인스타에다가 직접 이 영화 보시라고 홍보까지 할 정도여서 안 볼 수가 없었는데, 이 영화의 별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영화의 별점은 별 4개 반입니다. 오, 만점에 가까워. 거의 만점에 가깝죠? 이 영화 너무 뛰어납니다. 이렇게 많이 주실 줄은 몰랐는데. 진짜요? 네. 의외죠? 그러니까 저도 놀랐어요. 이 정도로 좋을 줄을 몰랐어요. 네. 그쵸, 이건 진짜 무조건 봐야겠죠. 이 영화의 한 줄 평은 그렇게 적었어요. 만화 말고 만화책을 예술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만화가의 고단함에 대한 평온한 헌사, 이렇게 적었거든요. 왜 이렇게 적었냐면 애니메이션 인기 많잖아요. 애니메이션 인기 많고 웹툰도 요즘에 인기 많잖아요. 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만화 보니? 애니메이션 보니? 나 웹툰 봐 할 정도로 웹툰 인기 많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영화가 아니에요. 만화책을 그리는 만화 작가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는 감동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만화가 되려고도 생각해서 진짜로 만화도 그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만화를 그리는 사람의 고단함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이 영화의 오프닝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만화 그림 그리는 사람 뒷모습만 보여주다가 끝나요. 별거 없네? 오프닝 좀 지루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일반 사람 입장에서.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저도 해봤던 거거든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고민하다가 잠깐 뭔가 떠오르는 것 같다가 아닌가? 했다가 뭐가 하나 떠오른 것 같아서 다시 좀 그려보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다리도 떨다가 하늘도 쳐다봤다가 하는데 뒷모습만 보여줘요. 근데 재밌는 건 왼쪽에 약간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을 통해서 얼굴이 살짝 나오면서 그 주인공의 표정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너무 훌륭한 오프닝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죄송하지만 전 이 포스터 속 주인공이 소년과 소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소녀더라고요. 그렇게 보이긴 했었어요. 그쵸. 여자아이 둘에 관한 얘기라서 그 부분이 신선했고 오히려 좋았어요.
왜냐면 소년과 소년 하면 뻔하거든요, 솔직히. 개구지구 하다가 뭐 찐우정, 남자들 하면 의리잖아요. 의리, 찐우정 하면서 우리 정말 절친. 예전에 고등어 통조림 소개했었잖아요, 네. 영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치면은 그냥 큰 차이가 없겠네, 그거랑 비슷한 결이겠네 했는데, 소녀 둘이라는 점, 초등학교 여자아이 둘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그 여자아이만이 생각할 수 있는 감성과 그런 기분과 느낌들을 정말 잘 표현을 했어요. 이 영화가 재밌는 점이, 저도 만화 그릴 때 처음에 출발점은 넷컷 만화였어요. 왜냐면은 가장 기본이고 다른 거는 스토리 라인을 생각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넷컷 만화는 그냥 짧은 시 하나 쓴 한 줄, 마치 한 줄 평 쓰는 것처럼, 장문의 소설이라던가 긴 리뷰나 후기가 아니라 한 줄 평 쓰는 것처럼 넷컷 만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익살스럽게 재밌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다고 엄청난 철학과 이런 것들을 줄 필요 없이 그냥 약간의 테크닉적인 재미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쵸. 저 이 영화 너무 좋아서 심지어 바로 한 번 더 봤어요, 당일날. 당일날에. 네, 시간도 짧기도 하고. 그쵸, 짧은 것도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봤는데, 두 번째 볼 때 제가 놓쳤던 부분을 캐치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더라고요. 이 영화의 가장 첫 번째 사건 만화가 첫 키스예요. 그러니까 둘이 커플이었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다시 환생을 했는데, 여자는 여자 그대로 환생을 했는데 남자는 행성으로 환생을 한 거죠. 그래서 서로 행성이 저 여자한테 키스하려고 다가가서 일본이 폭발하게 된다는 그런 약간 익살스러운 내용인데, 주인공 후진호가 저 행성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저 여자랑 다시 한번 키스하려는 행동 하나 때문에 일본이 멸망한 거잖아요, 폭파해가지고. 내 사소한 행동 하나 때문에, 이 영화는 스포일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안 보셨다고 하셨죠? 네, 보셨어요. 보셨군요. 그럼 말씀드릴게요. 그 극장에서 여성분들 울더라. 맞아요. 제 주변에서도 여성분들 정말 많이 우신 거를 목격했습니다. 저 친구가 나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저 사건 만화로 미리 암시했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나와라 나오지 말아라, 그다음에 히키코모리 1등입니다. 사망 보여주잖아요. 그것도 약간 재밌긴 한데, 이 영화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죠, 후반부에. 그런 부분들도 영화가 흥미롭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 후진호라는 친구의 방을 보면은 나비효과 영화 포스터가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나비효과는 못 못 봤어요. 봤어요? 그 침대 바로 위에 나비효과 영화 포스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맥거핀이죠. 중반부에 만약에 내가 저 친구를 안 만났더라면, 마주치지 않았더라면이 나오잖아요. 나비효과 영화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다시 내가 되돌아가서 다른 행동을 했으면 어땠을까를 보여주는 영화라는 측면에서 일부러 그 포스터를 배치를 한 것 같아요. 시대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리고 이 두 친구가 이제 만화 공모전에 당선이 된 걸, 발표된 걸 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 볼 때 나오는 그 잡지의 표지가 또 원피스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아마 1위였을 거예요. 네, 인기 제일 많았죠. 인기 많은. 원피스라는 만화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 만화를 룩백에서 보니까 또 뭔가 묘한 기분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후진호가 본격적으로 성인 작가가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려고 하는 시퀀스에서, 그때 방에 붙어있는 포스터는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이 또 붙어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영화에서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센과치히로의 그런 모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측면에서 저 주인공이랑 약간 결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다양한 모험을 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맥거핀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영화는 사소한 설정이라던가 주변 배경, 미술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심하게 하나하나 다 설치를 해놨구나, 이런 걸 캐치하면은 다 음미할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해놨구나라는 측면에서 이 영화는 최소 별 4개 반을 줄 수밖에 없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후기를 그렇게 썼잖아요. 만화책을 예술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제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영화 너무 좋아해요. 저는 책도 많이 읽고요. 그럼 만화책도 보세요? 만화책은 안 봐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만화책은 하찮고 그건 예술이 아니고, 만화는 좀 아니지, 저급한 문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답답해요. 봉준호 감독이 출발점이 만화였거든요. 만화 엄청 좋아하셨고, 만화에서 나오는 컷이라던가 구성들이 그대로 옮겨온 게 영화의 스토리보드예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연결되던 지점이 있고, 심지어 어떤 만화를 보면은 어떤 영화나 그 어떤 책보다도 더 기발하고 신선한 아이디어와 창작물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화책도 존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웹툰 하면은 있어 보이고, 만화책 하면은 나 그런 건 안 봐, 이런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 분노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응축된 것들을 이 영화가 좀 터트리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영화의 오프닝도 뒷모습이고 엔딩도 뒷모습이에요. 맞아요. 그런 직업 정신에 대한 존경, 찬사를 보낸다는 측면에서 헌사라고 적었거든요. 헌사라는 말이 적합할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 영화의 엔딩이 인상적이고요. 심지어 엔딩에 흐르는 곡이 굉장히 성스러운 음악이 네, 나거든요. 맞아요. 하면서 막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성스러운 음악이 나오는데 뭔가 종교적인 느낌도 많이 들어요. 이 직업에 대한 만화 책 작가라는 거에 대한 존중을 네. 정말 잘 보여준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이 감독님의 차기작 너무 기대됩니다. 오시야마 키요타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친구의 관계가 세 가지 측면으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우정, 하나는 사랑. 이거를 퀴어로 봐도 되거든요. 그래도 되죠. 꼭 퀴어라고 해서 약간 육체적인 스킨십이라던가 그런 욕망이라던가 그런 게 있어야만 사랑이고 로맨스고 퀴어고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교류만으로도 퀴어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정으로 볼 수도 있고 사랑, 로맨스로 볼 수도 있고 심지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에 대한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재능에 대한 무력감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도 있고 스승과 제자라는 사제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흥미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만화 작가라는 직업에 대한 존경에 대한 존중에 대한 의미로 봤을 때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 두 친구가 하나로 보이기도 해요. 나의 또 다른 자아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나의 분열된 두 개의 자아를 보여준다는 측면으로도 해석이 돼서 지금 말한 것만 해도 5가지가 넘잖아요. 그쵸. 그렇게 모든 부분으로 해석이 다 가능해 버리니까 이 영화를 저는 좋게 줄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의미에서 4개 반을 주고 싶고요. 4개 반인데 이제 만점을 주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은 굳이 말씀드리자면 후반부에 친구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거를 알게 되는 과정이 약간 좀 스테레오타입가 됐다. TV 뉴스를 보고 알게 된다던가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보면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건 좀 봐줄만 하지 않아요? 아 그럴까요? 다시 보면 또 달라질려나? 근데 이 영화의 연출도 훌륭한 지점 중에 하나가 뉴스를 보고 친구의 안 좋은 소식을 알게 되는 그 시퀀스를 볼 때 표현되는 게 후지노의 머리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머리가 묘하게 포커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래. 그걸 왜 보여주냐면은 이 사람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 아 지금 패닉이 왔구나를 표정으로 보여준다던가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정수리 포커스가 나가냐 안 나가냐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거죠. 신선하고. 그리고 이 두 친구가 손을 잡고 가는 장면이 많아요. 후지노가 끌어주고 교모토가 따라가고 그 손을 보여주거든요. 그 손을 보여줄 때 이 소매 있잖아요. 네. 그 소매의 디테일도 뛰어나요. 손을 잡고 뛸 때 그 소매가 약간 들렸다 안 들렸다가 정말 미묘하게 달라지는데 진짜 별것도 아닌 것까지 다 신경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라라랜드라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라라랜드라는 영화가 라라랜드 엔딩이 미쳤어. 엔딩 때문에 나는 이 영화가 너무 좋아.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 많은데 이 영화를 두 친구의 우정으로만 바라봐도 너무 훌륭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 훌륭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라라랜드도 마찬가지로 로맨스로만 봐도 훌륭한데 그거 말고도 꿈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영화사에 대한 얘기도 있거든요. 영화에 대한 헌정에 대한 의미도 그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요소가 다 훌륭해버리면은 사실상 만점을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룩백은 뭐 제가 추천 안 해도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맞아요. 모나리자님 말처럼 만족감이 커요. 만족감이 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만화책을 만드는 만화책을 연재하는 작가에 대한 그런 존중, 존경심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까지는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 만화책까지는 사실 그렇게 관심이 많이는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오히려 애니메이션 안 보고 만화책만 봤거든요. 맨날 만화책방에 달려가서 잡지 보고 매주 잡지 나오는 거 사보고 빌려보고 사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제가 생각해보면 애니메이션들도 다 만화책의 원작인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얘기한 것처럼 만화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네. 만화책이 더 애니메이션보다 훌륭한 지점 중에 하나가 더 상상할 여지가 많다는 거죠. 마치 영화보다는 책을 보면 더 상상할 여지가 많은 것처럼 더 상상할 여지가 많고 그리고 그림체도 더 훌륭해요. 처음부터 애니메이션으로 기획된 거는 제외하고 그건 당연히 그게 훌륭하겠죠. 근데 만화책이 원작인데 그걸 애니메이션화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작가가 똑같은 작가가 아니에요. 그쵸. 그냥 이 작가가 쓴 거를 대신 그려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슬램덩크라는 유명한 만화 보면은 만화책 그림체랑 애니메이션 그림체랑 천지 차이예요. 만화책 그림체는 진짜 예술이거든요.
그냥 하나의 미술처럼 보이는데 애니메이션 그 슬램덩크 그림체는 작가가 그린 게 아니라서 그런지 약간 좀 환상이 좀 깨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화책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룩백이란 영화였습니다. 엄청난 극찬을 네. 해주셨는데 사실 룩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줄 몰랐는데 이 영화를 보는 순간 아 이번 주는 룩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가 너무 좋아서요.